안녕하세요. 굿바이 세금폭탄 진행을 맡은 조세금신문의 이지한 상무입니다. 요즘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상속세 같은 세금 폭탄을 맞는 납세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금의 TV에서는 세금 폭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굿바이 세금 폭탄이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안성희 세무사님을 모시고 상속세를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 거래 등에 있어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세금의 신문의 외부 필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이고 계시는 세무법인 현인의 안성희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성희 세무사입니다. 예. 요즘 정말 세금 폭탄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굿바이 세금 폭탄이라는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 요즘 뭐 양도세라든지 또 상속세 폭탄 맞는 납세자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취득, 부유, 양도, 상속 이 4단계에 걸쳐서 총체적인 세금 폭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체적인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우선 이제 취득 단계를 보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자 아니면 이제 부모가 2주택자인데 그거를 증여받았을 때는 취득세율이 11%가 적용돼서 이제 뭐 교육세 등 합하면 최고 13.4%의 세율이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고 취득세율이 13.4%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10억이면 1억 3,400만 원을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죠. 일단 부동산을 내가 처음에 사들일 때부터 내는 세금이 13.4%까지 난다. 네,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를 보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이제 대폭 인상돼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이게 종부세가 한 번 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년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 단계를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최고 71.5%. 그리고 3주택자의 경우 82.5%. 세금이 82.5%.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최고 세율이 이렇게 적용되면 80%는 이제 전시 상황 세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지도 사지도 보유하지도 못하는 이제 진퇴양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속 얘기까지 더하면 뭐 더 많은 이제 세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은 사실상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득, 보유, 그다음에 양도, 또 상속이 4단계에 걸쳐서 세금 폭탄이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발생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인 상속세부터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자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될 텐데 이 4단계의 상속세를 외에도 4단계의 이런 세금이 있는데 왜 상속세 세금 폭탄을 먼저 선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차감해주는 일괄공제라고 하는데 이제 일괄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배우자 없으면 5억.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을 공제를 해줘요. 배우자 있는 경우는 10억. 상속인이 상속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총 이제 부채나 이런 것들을 다 차감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이제 5억 좀 넘거나 순재산가액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근데 10억이 좀 넘을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넘을 경우에는 거의 상속세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5억이나 10억만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큰 금액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상속세가 이제 부자들만의 세금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4년간 부동산 값이 엄청 폭등했잖아요. 엄청. 하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기사에 서울 이제 평균 집값이 12억을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뭐 서울의 뭐 강남이 아니고 일반적인 지역의
똘똘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이제 납부 대상에 해당이 돼요. 이제 누구나 네. 서울에 그 부동산 하나 갖고 있으면 뭐 네. 아파트나 집이나 갖고 있으면 상속세 네. 내는 거 미리 준비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리고 네, 상속세 뭐 순과액에서 예. 뭐 일괄 공제든 이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거든요. 과표라고 얘기하는 과세 네, 표준. 네. 예. 그 과표가 이제 30억이 넘어가면 예. 최고 세율이 이제 50%가 적용돼요. 근데 예. 이 세율은 사실은 이제 2000년도에 개정된 거거든요. 예. 이제 2000년 당시만 해도 사실은 30억이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큰 2000년이면 금액이지만. 지금부터 21년 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네. 뭐 30억 초과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뭐 손 꼽을 정도였을 네,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네, 네. 뭐 유명한 뭐뭐 아파트는 네, 뭐 네, 30억, 50억, 뭐 네, 100억 네, 뭐 네, 이러고 네, 있으니까. 네. 예, 그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이제 네, 굉장히 네.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뭐 아파트 한 채 있고 기타 예. 좀 다른 자산을 갖고 있으면 예. 50%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예. 특별한 이렇게 전략적인 똘똘한 절세 전략이 없을 경우에는 예. 재산의 절반이 상속세로 다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을 할 때 실제 네. 뭐 30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 네. 15억은 네. 물려줄 재산, 네. 15억은 세금 낼 재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산이 없는 것도 걱정이지만 예. 근데 재산이 있는 부분들도 예. 상당히 이제 걱정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가장 세금 폭탄 중에서 예. 가장 무서운 상속세 세금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지만 네. 결국 가장 마지막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네, 때 네, 네. 상속인에게 그 재산이 이제 네.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 네. 상속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네, 이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상속세를 네, 절세하는 네, 네, 방법은 네, 네. 뭐가 있겠는가? 네, 그래서 네, 네. 상속세 세금 폭탄 피하는 절세 네, 전략 네.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예. 그 어떻게 그러면 이런 절세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예.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 그 드라마틱하게 절세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세 단계 스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건강하시더라도 예. 좀 이런 거를 조금 놓치시지 마시고 음. 건강할 때부터 전략적으로 사전 증여하는 게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상속세 절세는 이제 전략적인 사전 증여 없이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사전 증여 플랜을 먼저 세워라. 네. 이게 안 되면 상속세 절세 불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예. 사전 증여 외에도 상속 개시 전에 이제 중요하게 여러 가지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속 개시 전 절세 전략, 뭐 예컨대 이제 피상속인과의 거래 등의 모든 이제 금융거래에 이제 예. 꼬리표를 붙인다든지 예. 이런 상속 개시 전 절세 전략이 이제 두 번째 스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상속세를 또 줄이는 두 번째 전략. 네, 네. 상속 개시 전에 금융거래 같은 곳에 꼬리표를 네. 붙여라. 네. 그래서 절세 전략을 네, 상속 네. 개시 전에 반드시 세워야 된다. 네, 이제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상속이 개시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예. 전혀 절세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아, 예컨대 이제 재산 협의,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협의 분할 방식을 통해서 예.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등 이제 상속 개시 후 절세 전략 이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세 단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상속이 되기 전에 먼저 사전 증여를 통해서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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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절세 전략을 뭐 금융거래에 꼬리표를 이렇게 붙이는 네. 이런 전략으로서 네, 네, 네. 또 세우는 방법. 네. 그리고 이거 다 준비가 안 됐다면 상속이 네, 네. 개시된 후에도 네, 네. 상속 재산 잘 협의 분할해서 네, 네, 네. 배우자 상속 공제가 아무래도 가장 많으니까 네, 네, 이 배우자 네, 상속 맞습니다. 공제를 잘 이용해서 상속 개시 후에 절세 전략 세우는 네, 방법. 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얘기하신 그 사전 증여. 네네. 이 사전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네네. 자,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큰 절세 전략은 사전 증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사전 증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전 증여의 전략적인 방법 네. 7가지를 이제 네, 네,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팁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 팁은
피상속인 건강에 따른 맞춤 증여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피상속인의 네. 건강을 미리 고려해서 네. 맞춤 증여를 해라. 우리가 그 이제 상속세 얘기하다 보면 피상속인, 상속인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에게 갖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상속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건강.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을 먼저 잘 체크해서 맞춤 증여, 사전 증여를 해라 이런 얘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상속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당시에 그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내에 이제 사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될 시점 10년 이내에 재산을 사전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증여를 미리 했다고 해서 이 상속금액에서 다 빼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 10년 전에,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증여를 했다면 10년 전에 재산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을 한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증여한 건 괜찮은데 그 이후가 지나서 돌아가시는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금액에 가산을 한다. 그런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돌아가시기 전 5년 전에 증여한 것은 이제 가산을 한다. 그러니까 가산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속세를 내야 할 이런 이제 상속금액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 증여를 언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상속인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상속인을 정확히 모르면은 이게 이제 각종 공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사전 증여 판단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상속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상속인에 대해서는 이제 민법 천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1순위로는 직계비속, 2순위로는 직계존속. 그럼 이제 배우자는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는 민법 10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직계비속, 직계존속, 이제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는 3순위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이제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사촌인의 반계 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속의 수리가 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직계비속, 그러니까 부모의 밑에 이제 자식들이 되겠죠. 직계비속이 우선순위고 여기에 배우자가 함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계존속. 만약에 아들, 딸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직계 존속이 두 번째 순위가 되고 여기에 배우자가 함께. 그 다음에 또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을 수도 있고 배우자도 없고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 다 없으면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것도 없으면 사촌인의 반계 혈족.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네요. 이제 그 상속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봤는데 근데 이 상속인의 범위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으면 5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만 합산하니까 만약에 상속인이 연로한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상속인에 지금 들어있지 않은 사람 누구를 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속인을 받지만 상속인이었나요? 아니죠. 손자는 직계 비속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손자는 이제 직계 비속이 민법에 보면 직계 비속이 이제 그러니까 두 세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을 이제 상속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습 상속인이 아닌 한 손자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고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한 대를 건너기 때문에 대습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손자는 실질적인 상속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자에게 사전 증여하는 이런 방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자나 며느리나 사위는 이제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 요즘에는 워낙에 또 수명이 길다 보니까 뭐 80이 넘으셔도 사실은 이제 정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뭐 워낙 오래 사니까. 네네네. 근데 예. 사실은 조금 이제 예. 또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상속인이 연로하신데 뭐 건강하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 5년 이상 이제 건강을 유지하실 것이 이제 예. 분명하지만 예. 10년 이상은 약간 좀 불안하다 이럴 경우에는 아들이나 뭐 딸보다는 손자에게 전략적으로 사전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뭐 예컨대 예. 재산이 많으셔서 예. 50% 세율이 적용받는데 예. 손자가 6명이 있으신 분이 각 손자에게 5천만 원씩 사전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예. 만약에 이제 손자들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면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을 때도 5천만 원 증여 공제가 되거든요. 예.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예. 그러면 6명의 손자들은 이제 세금 없이 다 증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네. 예. 사전 증여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5년 이상 생존을 하시다가 상속이 개시됐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 그러면 합산이 되겠지만 그렇죠.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니까 합산이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손자나 며느리 또 사위 같은 상속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5년에 한 번씩 5천만 원씩 증여하시니까 그것도 세금 없이. 네. 그러니까 10년마다 이제 한 번씩 증여 공제는 할 수가 있는데 증여 공제는 받을 수가 있지만 증여 상속세에 합산되는 거는 이제 5년 이내, 5년이 벗어난 거는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5년에 한 번씩이라고 얘기가 잘못된 거네요. 5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5년 전에 증여한 게 5년 후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이 상속 금액에 합쳐지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여러 손자가 있다 그러면 미리 이렇게 손자 또는 며느리 사위에게 상속을 할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3억을 아들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3억에 대해서 50%인 1억 5천을 세금으로 냈겠지만 손자들한테 증여했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되니까 1억 5천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고 1억 5천의 절세 방법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만약에 또 이게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또 그 상속받은 재산을 또 상속받는 재차 상속했다는 상속세가 나오잖아요. 2번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한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증여할 때 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물론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손자나 며느리 사위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세금 일단 피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재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 이제 가장 규모가 이제 클 텐데 또 부동산 보유 비중이 또 높아서 그래서 상속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본다 그러면 부동산을 좀 전략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사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세에서는 부동산 이제 절세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1,000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1,000억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저를 만나면 이제 그분 표현을 이제 정확히 표현을 하면 내가 가진 재산 목록만 보고 있으면 열불나 죽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재산이 1,000억인데 오히려 재산 목록을 보면서 열불 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열불이 나요. 이렇게 막 많으신 분이 막 이거는 뭐 좀 그렇잖아요. 상무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저는 그거에 한 10분의 1만 있어도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이분 말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게 이분은 이제 다른 재산은 없고 이제 부동산만 거의 1,0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다 부동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당장 상속이 발생하면 500억 정도 상속세를 내야 하잖아요. 최대 50% 뭐 이렇게 보면. 근데 자녀들이 이 500억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또 헐값에 팔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상속세 낸다고 건물을 판다 그러면 제가 못 받고 10% 20% 뭐 다운받아서 팔아야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1,000억 정도 부동산이 있어서 세상 부러울 게 없지만 돌아가시자마자 1,000억이 한 400억 이렇게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걱정도 일리가 있는 게 이제 요거를 보면은
부동산이야말로 정말로 전략적인 사전 증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예, 부동산의 사전 증여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외에 나머지 재산을 통해서 상속세를 좀 대비하는 이런 네, 전략들도 좀 세워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부동산 사전 증여 첫 번째 팁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절세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이분은 이제 어머니하고 자식이 이제 아들, 딸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 아들이 이제 자식 같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보면 이 자식 같지 않은 그 자식은 꼭 아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듣는 아들들 많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근데 그런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보셨다는 얘기죠. 팩트인데 네. 자식 같지 않은 딸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사례로 봤을 때 이제 예. 저 상담 사례로 봤을 때 없었는데 상담 사례 중에 예. 근데 자식 같지 않은 아들이 이제 예. 엄마한테 뭐 소송을 걸고 뭐 이렇게 난리니까 예. 이제 엄마가 뭐 정신과 약을 먹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당연히 이제 그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기 싫겠죠. 뭐 자기한테 뭐 이런 그 아들이니까. 그래서 재산을 이제 다 딸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근데 딸한테 물려준다, 증여로 물려주면 또 아들이 50% 유리분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네. 유리분 청구를 통해서 네. 상속 재산 또는 사전 증여한 재산의 50% 자기의 몫으로 네. 갖고 올 수 있는 게 네. 유리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어머님이 우선은 이제 어머님 재산 목록 중에 50억 정도 되는 예. 이제 꼬마 빌딩이 하나 있었고, 꼬마 빌딩.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반포에 이제 아리모,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그 유명한 아파트. 아리모 아파트 예.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예. 우선은 이 수익형 부동산 이제 예. 임대료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제 임대료가 나오는 50억짜리 부동산을 예. 이제 보증금 10억 정도를 끼고 딸이 가진 이제 돈은 한 5억 정도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임대료 10억 정도를 끼고 딸이 5억을 주고 나머지 35억을 어머니가 차용 계약서를 쓰고 딸한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네. 그 꼬마 빌딩 이게 수익형 네, 부동산이 네. 한 40억 정도 되는데 네. 시가로 50억 정도. 50억 정도 네, 되는데 50억에 10억은 보증금 네. 그리고 5억은 딸의 현금 네. 나머지 35억은 어머니가 빌려주는 네. 이런 형태로 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딸에게. 네네네. 그 딸은 5억 갖고 사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예. 네. 근데 구세소에서 이거 보면은 증여로 보지 인정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네. 그런 사례들이 요즘 이제 보도가 네.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실제 그 매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매매를 네네네.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매매한 건지 네네네. 아니면 그냥 서류만 꾸며놓고 네네네. 사전 증여세 피하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돌려서 네네. 하는 건지 네네네. 이거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구세청에서 이거는 당연히 과세하려고 할 건데 예. 이게 과세가 안 된 이유가 근데 딸하고 어머님이 이제 35억에 대해서 예. 차용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고 차용 계약서가 일단 있고 네. 또 공증도 공증을 했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딸은 이제 구세청에서 봤을 때는 이 딸이 이자 소득을 납부할 능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 꼬마 빌딩을 지금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 매달 임대료가 나오니까 이자를 충분히 임대료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뭐 직장을 다닌다고 그래도 네. 이 35억에 대한 이자가 사실 어마어마할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35억 이자를 낼 만큼 수익이 있진 않더라도 네네네. 수익형 부동산에서 나오는 네. 월세, 네네네. 이 월세를 갖고 네, 이자를 네. 낸다.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예. 이 이자 소득을 어머님한테 매달 지급할 때 예.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다 제출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급조서까지 제출을 했고 예. 어머니는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다 소득세 신고를 했어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네, 신고를 다 네, 하고 네. 뭐 철저하게 준비를 네, 하네. 세무사님이 컨설팅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제가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예. 이 이자를 예. 또 어머님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어머님한테 준 거니까 예. 뭐 남한테 준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어머님이 또 이자를 받아서 뭐 현금으로 딸한테 다시 줬는지 뭐 예. 이거는 뭐 상상에 맡기겠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예. 이제 이 반포 아림 아파트 예. 이제 요거를 할 때도 예. 딸이 요 부분을 전세 보증을 끼고 나머지 거의 자금을 매매 대금을 어머니가 또 빌려주는 형식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했어요. 이것도 그러면 매매를 네, 하는 매매로 거예요? 했어요. 그러면 아들에게는 지금 이 부동산이 하나도 안 갔네요? 네. 아들한테 안 갖고 네. 또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겠죠. 양도기 때문에.
아, 이게 다 상속으로 넘어갔으면은 네, 50% 나에게 네, 달라.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유리분 청구할 수 있는데 네네네. 이게 보니까 전부 다 매매를 했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유리분 청구도 못 하는 네네네. 거군요. 와,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부동산 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꼬마 빌딩은 거의 100억 정도 됐고, 예. 이제 아리모 아파트는 뭐 그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건 또 50억 정도 돼서, 예. 이 딸은 한 뭐 7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이제 150억 정도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예. 이런 이제 기가 막힌. 뭐 화천대유가 뭐 여기도 있네요. 아, 예. 네네네. 아, 근데 그렇군요. 이제 여기서 핵심은 예. 만약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딸한테 아리모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 그러면 이런 절세 전략이 안 됐겠죠. 예. 왜냐면 이제 이자 납부할 능력이 되느냐부터 문제가 됐을 테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수익형 부동산, 꼬마 빌딩을 먼저 이제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군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동산을 내가 몇 가지 종류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꼬마 빌딩, 수익형 부동산이 있고 네, 그다음에 네. 굉장히 그 뭐 지금 이제 가치가 뭐 한 50억 가량 되는 네, 이런 네. 아파트를 갖고 네, 있는데 네, 네. 아파트를 먼저 사전 증여할 것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을 네, 네. 먼저 증여했기 네, 네, 때문에 이 매매를 하고 거기에 네, 따른 그 빚을 이제 네, 네. 딸이 안게 됐지만 거기에 네, 대한 네.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네, 네, 네. 바로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네. 만들어졌다. 네,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사전 증여한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을 네, 먼저 증여해야 네, 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또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게 되면 예. 또 임대료가 어머님이 계속 받게 되면 또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 축적에 대한 예. 상속세를 또 납부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임대소득도 이제 그 딸한테 갈 수가 있고 예. 또 딸은 또 여러 가지 자금 출자 재원도 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다고 했을 때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한테 이제 부의 이제 뭐 이런 이전이나 이런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사전 증여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